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내 몸을 이루는 단단한 건축 자재인 뼈와 그 뼈들을 마찰없이 부드럽게 연결하는 기적의 베어링 관절의 물리적 구조를 완벽히 해독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체의 구조를 정지된 엑스레이 사진이나 박물관의 표본처럼 아는 것만으로는 임상적으로 큰 쓸모가 없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으스러진 팔다리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본드처럼 붙여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관절 본연의 생명력, 즉 3차원 공간 속에서 무자비한 중력을 거스르며 역동적으로 꺾이고 회전하는 기능을 온전히 복구해내는 것. 그것이 정형외과와 재활의학의 진짜 목표입니다. 인체의 300개가 넘는 관절은 수백만 년의 가혹한 진화가 깎아낸 가장 완벽한 생체 지렛대입니다. 그런데 이 정밀한 지렛대들이 꺾이고 돌아가는 모든 궤적을 환자들처럼 단순히 팔을 앞으로 굽혔다, 뒤로 뻗었다라는 주관적이고 두루뭉술한 일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실이나 전 세계 의사들이 소통하는 진단서에서는 단 1도의 오차나 오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라는 3차원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는 투명한 평면, 뼈의 중심을 꿰뚫고 지나가는 가상의 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움직임을 매우 엄격하고 기계적인 절대 용어로 정의해야만 하죠. 그래야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근육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이 지렛대를 정확히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당기는지 비로소 해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의사들이 공유하는 기계적인 움직임의 암호들을 완벽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궤적은 인체의 정중앙을 수직으로 파고들어 몸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정확히 반으로 쪼개는 투명한 유리판, 바로 세저털 플레인을 따라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앞을 향해 걷고 달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인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폭발적인 물리력들이 바로 이 좁고 팽팽한 시상면 틈에서 일어납니다. 이 평면에서 역학적 움직임이 일어나려면 관절의 좌우를 관통하는 강철 막대기 같은 트랜스버스 엑서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플렉션입니다. 플렉션이란 단순히 몸을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사이에 둔 두 뼈 사이의 물리적 각도를 좁히며 닫아버리는 동작을 뜻합니다. 위팔뼈와 아래팔뼈가 마치 무거운 문이 닫히듯 거세게 접히며 그 사이의 공간이 빈틈없이 짓눌리는 궤적 전체를 우리는 플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웅크린 자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체의 모든 관절이 하나로 플렉션되어 닫혀있는 가장 방어적이고 원초적인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굴곡의 완벽한 역순이자 반대 궤적인 익스텐션입니다. 근육이 이완되며 감소하고 짓눌렸던 뼈와 뼈 사이의 각도를 다시 원래 상태인 180도에 가깝게 증가시키며 곧게 펴는 동작이죠. 우리가 팔을 뒤로 힘차게 뻗어 던질 때나 누군가를 향해 손을 꼿꼿하게 뻗을 때처럼 신전은 주로 관절을 열어주며 내 몸의 포스티리어 방향으로 일어나는 궤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 이 완벽해 보이는 설계에 아주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예가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인체에서 가장 거대한 체중을 묵묵히 견뎌내는 서스펜션 무릎입니다. 해부학 교과서를 펼쳐보며 갓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문장이 나옵니다. 무릎 관절에서만큼은 다리를 앞쪽으로 차내며 곧게 펴는 동작이 익스텐션이고 다리를 뒤쪽으로 접는 동작이 플렉션이다. 다른 관절들은 앞으로 꺾이는 것이 플렉션인데 왜 무릎만 플렉션과 익스텐션의 방향이 앞뒤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일까요? 그 해답은 수백만 년의 진화와 어머니의 뱃속 태아의 발생학적 진화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태아 시절 우리의 팔과 다리는 원래 몸의 앞쪽을 향해 같은 방향을 보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네 발 짐승과 달리 두 발로 꼿꼿하게 서서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 조물주는 임신 7주 차에 아주 폭력적이고 놀라운 마법을 부립니다. 팔은 바깥쪽으로 90도 꺾어버리고 다리는 안쪽으로 90도 강제로 꺾어 회전시켜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 관절의 회전축이 완전히 180도 뒤집혀버린 것이죠. 이 발생학적인 비틀림 때문에 무릎은 팔꿈치와 달리 뒤를 향해 꺾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무릎이 팔꿈치처럼 앞으로 꺾였다면 인간은 두 다리로 땅을 딛고 무릎을 잠근 채 꼿꼿하게 서서 거대한 체중을 버티는 일조차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생체공학적 예외를 완벽히 이해하는 순간 왜 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무릎을 다쳤을 때의 재활, 궤적이 다른 관절들과 완전히 다르게 역산되어야 하는지 그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체를 앞면과 뒷면으로 날카롭게 쪼개는 평면, 프론털 플레인 혹은 커로널 플레인입니다. 이 평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려면 몸을 앞뒤로 관통하는 창과 같은 ANTR, OPOSTR, IOR 엑서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절대 기준은 우리 몸의 정중앙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가상의 선, 즉 미들라인입니다.
먼저 팔이나 다리를 양옆으로 활짝 들어 올려 정중앙의 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팽팽한 이탈의 역학을 애브덕션이라고 합니다. 라틴어 접두사 에브는 멀어지다라는 뜻을, 두케레는 이끌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마치 누군가가 사람을 유괴해서 멀리 끌고 가버리듯 내 몸의 안전한 중심축에서 강제로 멀어지는 궤적을 뜻하죠. 이 애브덕션은 인체가 구조적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동작입니다. 인체는 팔다리가 정중선에서 애브덕션된 상태일 때 물리적으로 가장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스포츠 손상에서 어깨 관절이 소켓을 이탈해 탈구되거나 회전근개가 찢어지는 사고의 90% 이상은 팔을 몸 바깥으로 멀리 뻗어 버티는, 즉 애브덕션된 궤적에서 외부의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합니다. 반대로 밖으로 위태롭게 벌렸던 팔다리를 다시 내 몸의 든든한 정중선을 향해 가깝게 끌어당겨 모으는 움직임을 ADDUCTION이라고 부릅니다. 더할 애드라는 접두사가 붙은 것처럼 흩어졌던 내 몸의 중심 질량을 다시 하나로 합치고 가져다 붙이는 강력하고 안전한 귀환의 궤적입니다. 우리가 팔 벌려 뛰기를 할 때 팔다리가 동시에 밖으로 튀어나가며 허공을 가르는 폭발적인 찰나가 애브덕션이고, 다시 꼿꼿한 차렷 자세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순간이 바로 ADDUCTION입니다. 그런데 해부학의 정교함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몸통 전체가 아니라 손가락과 발가락이 쫙 펴지며 벌어질 때는 이 미들라인이라는 절대 기준이 마법처럼 국소적으로 이동합니다. 손가락이 쫙 벌어질 때의 기준선은 내 몸의 중심이 아니라 세 번째 손가락이 됩니다. 반면 발가락이 벌어질 때는 두 번째 발가락이 중심축으로 작용하죠. 즉, 중지나 두 번째 발가락에서 멀어지면 애브덕션이고 그곳으로 다시 모이면 ADDUCTION입니다. 지렛대의 위치에 따라 기준점을 극도로 정밀하게 재조정하는 의학의 정교함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궤적들은 관절뼈의 생김새가 움직임을 강제하는 물리학적 원리를 따릅니다. 오직 하나의 트랜스버스 엑서스만 허용하여 플렉션과 익스텐션만 가능한 힌지 조인트, 그리고 인대로 된 링 안에서 제자리 회전만 허용하는 피벗 조인트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 몸에서 가장 자유롭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3차원의 궤적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어깨 관절이나 고관절처럼 둥근 공 모양의 뼈가 오목한 밥그릇 같은 소켓 안에 들어가 있는 볼 언드 사컷 조인트에서 발생하는 복합 운동입니다. 여기서 일반인들이, 심지어 해부학을 처음 배우는 의대생들조차 가장 흔하게 혼동하는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로테이션과 서컴덕션입니다. 먼저 로테이션입니다. 의학에서 로테이션이란 뼈 전체가 허공을 빙빙 휘젓는 것이 아니라 뼈를 세로로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롱지투디널 엑서스를 중심에 곧게 세워둔 채 마치 제자리에서 도는 팽이처럼 제자리에서 비틀리는 움직임만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팔꿈치를 옆구리에 딱 붙인 채로 손을 배꼽 쪽으로 가져가면 팔뼈가 내 몸통 안쪽을 향해 나사처럼 도는 미디얼 로테이션이 됩니다. 반대로 손을 바깥쪽으로 활짝 열면 뼈가 밖으로 도는 레터럴 로테이션이 되죠. 이때 뼈의 중심축은 절대 제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개념인 서컴덕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제자리에서 도는 얌전한 팽이가 아닙니다. 야구 투수가 시속 160km의 공을 던지기 위해 어깨를 축으로 팔을 뒤로 빼서 크게 빙빙 돌리는 역동적인 궤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움직임은 결코 하나의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배운 플렉션, 레터럴 로테이션, 익스텐션, 미디얼 로테이션이라는 네 가지의 거대한 물리적 궤적이 아주 빠른 속도로 순차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인체 역학의 궁극적인 복합 운동입니다. 이 네 가지 톱니드 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손끝이라는 디스털 엔드가 허공의 거대한 물리적인 원을 그려내게 됩니다. 이 거대한 궤적 외에도 인체에는 생존과 도구, 사용을 위해 아주 특수하게 진화한 기적 같은 움직임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진화적 역전 현상은 바로 엄지손가락에 있습니다. 인체의 다른 네 손가락은 나란히 배열되어 있지만 오직 엄지손가락의 뼈만이 마치 말 한 장처럼 맞물린 세덜 조인트의 형태를 띠며 홀로 90도 틀어져 설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손가락들이 세저털 플레인에서 굽힐 때 엄지손가락 홀로 커로널 플레인에서 굽혀지는 완벽한 궤적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더 경이로운 것은 아퍼지션입니다. 엄지손가락 끝을 다른 굽혀진 손가락의 지문 쪽으로 맞닥해지는 이 동작은 레터럴 로테이션과 플렉션 미디얼 로테이션이 한 번에 결합되는 인체에서 가장 복잡한 궤적입니다. 인류가 정밀한 도구를 쥐고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엄지의 특수한 궤적 덕분입니다. 팔뚝의 뼈에도 마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손바닥을 뒤집어 손등이 하늘을 보게 하거나 다시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뒤집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단순히 손목 관절이 휙 하고 도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로 이 찰나의 순간을 투시해보면
상상도 못한 역학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팔꿈치 아래 11자로 나란히 놓여있던 두 개의 뼈, ULNA과 레이디어스 서로를 우아하게 가로지르며 완벽한 X자로 교차하는 경이로운 역학이 일어납니다.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레이디어스의 끝단이 얼러 위로 엎어지며 뼈가 X자로 완전히 교차해 손바닥이 뒤를 보게 만드는 동작을 프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X자로 꼬였던 뼈가 다시 스르르 풀리며 완벽한 11자로 평행하게 정렬되어 손바닥이 앞을 보게 돌아오는 동작을 수피네이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문고리를 비틀어 열거나 십자 드라이버를 정밀하게 돌리는 인간만의 경이로운 손놀림은 모두 이 두 뼈의 우아한 X자 교차 덕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체를 해부할 때 뼈가 꼬여버린 X자 상태에서는 근육과 신경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의 뼈가 11자로 평행하게 놓이는 SUPINATION 자세가 지난 시간에 배운 모든 해부학이 애너타머컬 포지션이 되는 것입니다. 인체를 지탱하는 몸의 중심축과 날개뼈에도 고유한 암호가 있습니다. 몸통과 목이 좌우로 꺾이는 동작은 레터럴 플렉션이라 부르며 이는 척추에만 존재하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LARRA의 로테이션입니다. 또한 음식을 씹기 위해 턱 관절을 앞으로 내미는 프로트루전과 뒤로 당기는 리트루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으쓱하는 엘러베이션과 디프레션, 가슴을 활짝 펴며 날개뼈를 척추 쪽으로 모으는 리트렉션, 반대로 어깨가 앞으로 말려 날개뼈가 바깥으로 밀려나는 동작을 프로트랙션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인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는 바로 이 날개뼈가 만성적인 프로트랙션 상태에 역학적으로 갇혀버린 뼈대의 구조적 붕괴를 뜻합니다. 발목 관절 역시 무자비한 중력과 싸우기 위한 자신만의 고유한 암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파른 산의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갈 때처럼 발등을 정강이 쪽으로 바짝 꺾어 들어 올리는 동작을 도지플렉션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서거나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콱 밟을 때처럼 발바닥을 지면 쪽으로 꾹 밀어내는 동작을 플란타플렉션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전 세계의 의사들은 왜 굳이 팔을 굽혔다, 발목을 꺾었다라는 쉬운 일상어 대신 플렉션, 익스텐션, PRONATION 같은 엄격하고 딱딱한 라틴어 암호를 그토록 고수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관절이라는 생체, 지렛대가 파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역학적 한계치를 객관적인 각도로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관절 가동 범위 즉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물리적 지렛대에는 허용된 임계점이 있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거대한 에너지가 충돌하여 관절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정상적인 신전 한계를 넘어서 억지로 펴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를 하이퍼 익스텐션이라고 부릅니다. 한계를 넘어선 익스텐션. 이 차가운 단어가 진단서에 등장하는 순간 그것은 곧 뼈가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해 탈구되고 관절을 붙잡던 인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끔찍한 구조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후방 추돌 사고가 났을 때 무방비 상태인 탑승자의 무거운 머리가 채찍처럼 뒤로 폭력적으로 꺾이며 발생하는 위플래시 인저리가 바로 경추에 가해진 치명적인 하이퍼 익스텐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확한 움직임 용어의 사용과 가동 범위의 측정. 그것은 내 몸의 뼈와 인대가 물리적 한계를 넘어 파괴되었는지를 판별하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재활의 터널을 지나 잃어버린 궤적을 1도2도씩 얼마나 되찾았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임상적 지표이자 다시 일어서기 위한 생존의 척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체의 건축 자재인 뼈와 관절, 그리고 그 지렛대가 어떤 궤적으로 움직이는지 완벽한 역학적 세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 무거운 뼈대들을 물리적으로 끌어당겨 3차원 공간을 이동하게 만드는 거대하고 능동적인 엔진, 머스크열러 시스템에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친 이 궁극의 엔진에는 치명적인 구조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스스로를 파괴해버리고 때로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 자신의 살점을 처참하게 찢어버리기도 하죠.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를 한 환자의 관절이 아주 작은 힘에도 툭 하고 빠져버리는 소름 돋는 이유부터 등산, 다음날 극심한 근육통이 찾아오는 원심성 수축의 역학까지 내 몸의 뼈를 지키는 최후의 생체 방어막, 그 치열한 근육의 설계도를 해독해보겠습니다. 내 몸의 암호를 푸는 시간, 인체 설계도였습니다.